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크맨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뒤에 배경이 약간 좀 다르게 느껴지시죠? 오늘은 갤럭시 S10으로 찍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노트북에 있는 엑스스플릿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이슈 진단 코너에서 새롭게 찍고 있으니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슈 진단 코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이슈 진단 코너를 제가 잘 안 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또 와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한다. 누가? 수시 전형하는 우리 면접하는 우리 친구들이 꼭 배울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9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또 하시고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을 했답니다. 누구냐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 뒤에 이제 고용 통계를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다는데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경제 아주 기초 체력 튼튼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건데 이 수치를 가지고 반박하는 여러 이제 유튜버 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신 게 많아서 저는요 항상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이 몸으로 느끼는 체감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15일 날 대통령께서 하는 말은 상당히 웃기는 말이고요. 한번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알고도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정말 그렇다고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믿고 싶으신 건지 말이죠. 고용 사정이 나아지고 일자리가 늘었다고 하는 거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말입니다. 추석 때 집안에서 모여서 당연히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어머님께서 이러십니다. 지방에 있는 복지관에 가보면은 어르신들이 휴지기, 청소하기 뭐 등등 비교적 쉬운 일을 일주일에 두세 번 하고 또 20만 원 넘는 돈을 가져간다고 당신도 몸이 안 아프시면 좀 해보고 싶다고 그러시면서 걱정을 막 하세요. 무슨 걱정을 하시냐면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다 하는데 이렇게 우리 같은 노인들한테 줄 돈이 저렇게 많은가? 라고 말이죠. 심지어 한 사람이 해도 될 일을 세 사람이 나눠서 하고요. 각각 그 돈을 받아간다면서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물론 어르신분들이 복지 향상을 하게 해주는 거 굉장히 나라에서 말이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더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20대의 취업률, 그리고 30대, 40대, 50대의 고용 사정인데 이 부분 통계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2년째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분들 일자리 세금으로 팍팍 퍼주고 늘려놓은 일자리 수를 통계 수치로만 집계해서 전체적으로는 마치 골고루 고용 사정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 뿐이죠. 또 다 집어치우고 바깥에 나가서 한번 치킨집 하는 사장님한테 여쭤보십시오. 지금 사정이 어떤지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과거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는 2년 동안 엄청난 매출 감소로 인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실 겁니다. 몸으로 체감하는 경기는 1997년 IMF 그때 저리 가라 수준이라고 말이죠. 또 어떤 학생 부모님께서는 매출이 뭐 2년 전에 비해서 완전히 딱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괴롭다고 전해준 적도 있고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또 최저임금 인상 아니겠습니까? 그 최저임금을 시장에 맞지 않는 속도로 막 추진해서 엄청나게 올려놓고 결국은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걸 볼 수 없는 고용주들이 어쩔 수 없이 또 그 알바생들을 또 해고를 하고 본인이 또 스스로 배달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폐업을 하는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어느 특정한 지역의 일이고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범한 소시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니까 더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죠. 물론 한국 경제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게 모두 다 대통령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호의 선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 97년도 IMF가 터지기 직전까지도 제가 찾아보니까 언론에서는요, 우리나라 경제 안심해도 된다, 걱정 없다,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거짓 보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수출도 잘 안 되고 원화의 가치는 달러화 내지는 엔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고, 강대국,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는 참담한 수준으로 엉망진창이 된지라 지금도 끔찍한데 앞으로가 더 걱정인 거죠. 그런데 왜 제가 공무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소시민인 제가 이 나라 걱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 요즘엔 이유가 없이 나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요? 걱정 정말 안 해도 된다는 말씀 진짜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반대하는 조국 후보자를 떡하니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시고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전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고 조국 사태가 아니라 이번엔 게이트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든 무조건 이 조국 사태가 한국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어요. 국민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피곤해하고 나라 걱정하게 만든 책임이 정말 두 사람한테 하나도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인이 기소가 되고 딸내미가 소환될지 모르는 그 가족의 남편이자 아버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걸음걸이를 보아하니 후보자였을 때보다 더 당당하게 보이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시전형, 또 그리고 면접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면접관이 본인한테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딱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동요하거나 화를 내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 두 분처럼 당당하게 그리고 좀 뻔뻔하게 대처하신다면 합격의 길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나가서 말이죠. 이렇게까지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면접관님, 사실은 제가 오늘 면접하러 오는 것 자체를 처음 알았습니다. 원서를 낸 것은 맞습니다만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기 어려우시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저희 어머니이고 아버지라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과유불급입니다. 그리고 사필 규정인지 아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번에 너무 재밌게 봤던 기생충이란 영화를 만드신 봉준호 감독님은 정말 예지 능력이 있으신 건지 요즘 자꾸 그 영화를 꼭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이슈 진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